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오늘 10시 현재 서울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도봉구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 금요일부터 또 다른 방문 판매업체 대자연 코리아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신속 대응반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총 7명이고 이 중 서울 거주자는 3명입니다. 131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2주간 매일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던 확진자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최근 특징인 산발적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병원과 요양시설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새 60세 이상 고령의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 비율도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2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0%를 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고령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전체 196명이고 그중에 서울시가 111명입니다. 크게 증가한 것이죠. 리치웨이에서 촉발된 감염은 이주민 쉼터, 콜센터, 또 부동산 회사, 교회, 어학원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통상적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비상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중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개월 우리는 한마음으로 코로나19와 정말 잘 싸워왔습니다. 한겨울에 시작된 이 싸움이 봄을 지나고 어느새 무더운 여름에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곧 손에 잡힐 거라고 하는, 우리 희망이 손에 잡힐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저도 괴롭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또 냉철하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싸움을 이기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시 중대한 고비입니다. 긴 터널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전과 2차 대유행의 나쁜 징조들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과 그 여파로 물류센터, 방문 판매업체, 종교 소모임 등 수도권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인 N차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조용한 전파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튄 불똥이 대전 지역 등 집단 감염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립니다. 수도권이 뚫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더 큰 위기가 빠르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의주시하면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2차 대유행 차단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는 오늘 이후 서울시에서 3일간 일일 평균 서울시에서 3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르면
종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발적 전염력을 감안할 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지금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2차 대유행은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올 가을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7월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산 모델을 적용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전까지는 한 사람이 전파시키는 지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이른바 R이라고 하죠. 이 R 지수가 전국 평균 0.58로 확진자당 2명, 그러니까 확진자 2명당 1명이 감염되는 수준이었지만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평균 R 값은 1.79로 급격히 증가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약간 주춤해졌습니다만 R 값이 열흘 전 수준대로라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이 2차 대유행 한 달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최근 대중교통 이용 상황과 서울시의 생활 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더욱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출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수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산세가 절정이었던 시기에 잠시 멈춤 시행을 하면서 3월 2일부터였죠. 37.5%라는 기록적인 감소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밀접 접촉을 우려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6월 들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에 그치는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7월이 되면 예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KT가 공공 및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계한 서울시 생활 인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종로, 역삼동, 여의도, 삼성동 등 주요 밀접 지역의 생활 인구가 평상시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78.1%로 감소했다가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는 최대 85.4%로 회복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감이라든지 또 참아왔던 사회활동과 모임을 재개한다든지 또 민생 경제 어려움이 심화됐다든지 계절 변화에 따른 대외 활동이 증가됐다든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생활하고 있고 인구 밀도는 엄청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하는 그 조건인 밀폐, 밀접, 또 밀집 상황과 장소가 곳곳에 존재하고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차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에 우리의 의료 방역 역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 계속되어 온 의료 방역진의 누적된 피로가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만약 여름철이든 또 가을철이든 아니면 겨울철에 독감 유행과 겹칠 경우에 지금의 의료 방역 체계는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등 세계 선진 대도시들조차 의료 인력과 병상 등 의료 역량이 감염병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2,500여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에서 경험했던 감염병 폭발 상황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이미 수도권은 의료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되면 전국이 뚫려버리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은 코로나19에 비해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인, 기저질환자 등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와는 다르게 영유아, 청소년 등의 치명률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10억 명으로 추정되는 전염령과 또 증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불길한 전조는 세계 곳곳의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3만 명을 다시 돌파했고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에 20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국가도 20개국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조차도 다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도 완벽한 종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해외 유입에 따른 유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심각하고 엄중한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서울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중점을 두었던 검사 확진, 그리고 역학 추적, 그리고 격리 치료라는 이른바 3T, 테스트, 트레이스, 트레이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대대적인 선제 검사를 통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조용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제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기숙사 입소 학생 교직원 6,597명, 영어 유치원 강사 등 436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완료했고 다행히 아직 양성은 없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 선제 검사를 위해 1,000명을 우선 공개 모집했는데 첫날 모집이 완료돼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검사는 10월부터 시작해서 총 424명을 검사했고 다행히 모두 음성입니다. 2차 선제 검사는 시민 관심과 참여도를 반영해서 고위험군인 요양시설,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무자격 체류 외국인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촘촘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대응과 연구를 전담할 조직과 추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7월에 역학조사실과 방역관리팀, 감염병 연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 환자 발생 시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동선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 요원들의 인력을 대폭 정원하고 추적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과 함께 중증 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지역 감염에 대비해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 지원 체계 공조로 공동치료 병상 운영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증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자가격리 시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이지만 지금부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경각심과 자제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약삭빠르고 영악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거리두기를 생활화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마스크 쓰기는 생활 방역의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3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실내 체육시설 이용, 모임과 회식, 각종 행사와 대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종교 모임 등 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물론 당장 서울시가 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 인천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등교 계약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육부 및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역 전략은 검사, 추적, 치료의 3T를 강화하고 밀폐, 밀집의 3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할 경우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초 서울시가 시작한 잠시 멈춤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끈질긴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잠시를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심각한 기나긴 멈춤의 세월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또 K방역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칭찬했는데 우리가 그 명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에 아무리 선방했더라도 후반전에 대량의 실점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인식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시민 여러분께서 힘이 돼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늘 그렇듯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원의 이진호 기자님. 예.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시 확진자 수가 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혹은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을 때 이게 기한이 뭐 정해지는 건지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는 조건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3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이 넘었었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해제되는 것은 뭐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이제 언제까지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BBS 최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일부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제한으로 완화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어긋나는 방향인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사회적 거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강제로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 사항인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유흥 시설을 집합 제한으로 바꾼 것은 사실은 방역 수칙을 훨씬 더 강화해서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완화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조치를 저들은 취했다고 봅니다.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테이블 간격을 유지한다든지 사전 예약제 이런 걸 포함한 11가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방역사 300명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그야말로 실시간대로 저희들이 이 위험 업소를 발굴하고 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오히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징후가 나타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저는 모든 것이 예방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저희들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R 값이라든지 R 지수라든지 또 어떤 여러 어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화하면서 이 어떤 산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어떤 지수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KBS 오대승 기자님.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랑 뭐 경기 인천과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만에서는 사실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정부 방역 당국이랑 좀 협의된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때 협의가 돼 있는 게 있는지요. 예, 지금 당연히 협의하고 있고요. 협력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자 저희들이 또 이런저런 뭐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도시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다르고 또 서울시가 또 다릅니다. 서울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수도로서 가장 좁은 면적에 세계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이 어떤 중차대한 그런 사명감을 또 그런 우려감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아까 3일간 연 1일 평균 30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 서울시는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서울의 그런 특수한 사정을 또 고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월 초에 서울시가 그 당시에 우선 멈춤을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된 것들도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뉴스 TV의 김민혜 기자님. 네,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일일 평균 3일간 30명이라는 게 전문가들하고 이제 견해를 나누셨겠지만 30명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하길래 30명이라고 정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내내 저희들이 20명 수준을 유지했죠. 사실 굉장히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대유행이 본래 가을이라고 예측들 했는데 그게 아니라 7월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이런 기준이나 평가들이 실제로도 그런 위기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과잉 대응이 넉장 대응보다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일치해서 이런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동안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뭐 시민들의
마음도 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가면 아까 제가 여러 생활 속 데이터들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7월이 되면 거의 과거처럼 생활이 우리의 삶이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과거에 이 코로나19 오기 이전 단계로 거의 복원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오늘 이런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또 어떤 경고의 메시지, 전문가들의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뉴시스의 하정민 기자님. 그 정부에서는 일전에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명인가 30명 이하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일평균 몇 명 이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명대까지만 해도 물론 향후에 이것이 얼마나 크게 번질까를 우려했던 것이지 사실 뭐 20명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30명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명대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그 30명으로 늘어나면서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또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서울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경고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 네, 그건 생활 방역사 300명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닙니다. 역학조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4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7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해가지고 그 관련 그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그 선발해서 뽑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리팀은 지금 현재 4명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꼭 임기제는 아니고 저희 일반직으로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센터는 지금 전체 14명으로 저희들이 숫자를 생경을 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충원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긴급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